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권익비전에서 보내드리는 권익 라이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비만 오면 고통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국도 48호선 김포시 고촌읍 김포도로에서 강서구 개화동 그 도로 구간인데요. 지난 10년간 비만 오면 침수가 돼서 생활하기 무척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년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자, 권익 라이브에서는 지난 10월 출범한 정부합동민원센터의 민원상담협의회가 해결한 첫 사례 그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총괄과 관계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 상담총괄과장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 박근영 주무관입니다. 자, 김포시 고촌읍 김포도로에서 강서구 개화동 도로 구간. 여기 제가 알기로는 출근할 때 상당히 밀리는 구간이고 교통량이 꽤 많은 구간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자, 이 도로 구간 어떤 곳인지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가 보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길에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인 게 이곳이 이제 김포시 고촌읍에서 강서구 그 네. 개화역이 있는 그 네. 강서구 쪽으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광역버스, 뭐 지선버스, 네. 마을버스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버스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 위에 보면은 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이제 고가도로처럼 네. 지나가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인근에 이 도로로 나가는 과정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상당히 복잡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화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주유소에 보통 때는 일반 주유소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가 온 사진을 보시면 이 도로가에 물이 흥건해서 가끔 도로 운전하다 보면 물이 고여있을 때 우리 운전자도 상당히 힘들지만 상대방 차들도 이 물에 튀겨가지고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참 위험한 곳인데, 자, 그렇다면 운전자분은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불편을 겪고 계셨을 텐데, 자, 그분들이 민원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자,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네, 일단은 출퇴근 시에 매년 장마철에 더 그러겠죠. 네. 우기시마다 특히 6월부터 한 9월 사이에 비만 오면 거기 이제 지반이 낮아고 물이 고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들이 여기를 많이 통과합니다. 네. 그럼 주민들이 출퇴근할 때 엄청 불편하잖아요. 거의 장화 신고 출근하셔야 되겠는데요? 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됐기 때문에 네. 거기 보면 차가 가다가 물이 고여가지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네. 있는 것이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출퇴근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버스 회사들도 운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강서구나 또 김포시나 강서도로사업소 이런 데다 집중적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요. 거기에 네. 보시면 인근에 SK미광 주유소라든가 네. 뭐 그런 LPG 네. 주유소 네. 이런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유소도 차량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진출입이 돼야만이 네,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뭐 물이 막혀가지고 차량이 아예 통행이 안 되니까 네. 영업 손실, 영업 피해 있다고요. 그 민원을 많이 내왔습니다. 이 가장 불편했던 곳이 이렇게 대중교통 그렇습니다. 타고 다니시는 분들께서 다니실 때 뭐 구두나 뭐 신고 다니시면 항상 젖은 발로 다니셨어야 될 상황이 있었을 것 같고, 가장 큰 거는 이 차가 다니면서 물이 튀면 네, 다 옷도 다 버릴 수 있어서 그렇죠. 우산 항상 챙겨야겠는데요. 나를 위해서 머리를 받는 게 아니고 옷을 안 버리기 위해서 우산을 가지고 다니셔야 될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런 긴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께서 설마 국민권익위만 문을 두드렸을 거는 아닌 것 같고, 이 긴 기간 동안
이렇게 민원이 해결 안 된 그 이유는 뭡니까? 조사관님께서 그 직접 하신 거죠. 예. 네. 그동안에 이 주민들이 노력 안 하신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여러 기관에 민원을 넣으셨고, 실제로 기관들도 이 문제를 인식을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네. 하신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구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도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로에 고인 물이 빠져나가는 그 하천까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포와 강서의 경계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한꺼번에 협조를 해야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인데, 네. 이제 중간에서 조정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 없다 보니까 네. 각자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계속 문제가 발생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포시가 해결해주고 싶어도 김포시 외에 민간 어떤 공사도 있고 또 다른 전혀 다른 지자체 또 정부 기관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사실 국회의원들도 출마하시는 정치인들도 다 그거 한번 해결해 보시겠다고 노력을 하셨을 텐데 그 안 된 거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출범하자마자 해결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해결 기간이 얼마나 된 겁니까? 예, 민원은 작년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11월 17일 날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지고 17일. 네. 1월 저희가 13일인가 이게 해결이 됐으니까 한 두 달 네. 정도 소요됐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그냥 그렇게 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은 우선은 여기에 관련된 기관이 얼마나 되는가도 네. 저희가 파악을 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원인이 뭔가 네. 하는 것도 파악하고 현장도 또 가봐야 됐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걸 역할 분담해야 되는가 이런 걸 네.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서구하고 김포시 교천읍 사이에 이 48번 국도 도로가 네. 주변보다 지반이 낮습니다. 아. 지반이 낮아가지고 네. 비만 오면 아주 물이 고이기 쉬운 구조인데 네. 그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하천이 배수로, 도로보다 예. 배수로 예. 배수로가 하천 도로보다도 더 높은 구조예요. 네덜란드인데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일단은 그 낮은 지반인 도로를 네. 높이는 이게 포장해가지고 약 네. 90cm 정도를 높이는 공사를 해야 되고 어. 공사하고 난 다음에 그 물이 최종 방류로인 굴포천이나 네. 아라천까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네. 거기까지 그 하천을 정비하는 일인데 어. 여기에는 여러 기관이 관련돼 있어요. 뭐 그러면 한강 말씀해 주시죠. 그 예. 어느 기관입니까? 예를 들면은 그 도로를 지반을 높이는 것은 아무래도 국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국토부에서 예.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하천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신공항 하이웨이 그 주식회사가 예. 관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하천인데도 예. 네. 그러니까 그 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는 구간이 그 구간입니다. 네. 근데 그게 약 10여 년 동안 만들어진 이후에 정비가 안 돼요. 거기에 가보니까 나무들도 뭐 베어져 가지고 버려져 있고 저런. 그다음에 물이 흐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토사가 너무 많이 퇴적돼 가지고 그래서 네. 정비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신공항 웨이 그 구간 다음부터는 이제 농수로예요. 네. 근데 농수로는 농어촌 공사가 또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도 역시 네. 자기 역할이라고 인식을 네.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저희가 이 문제가 김포시와 강서구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천과 관련된 신공항 하이도 새로 들어오게 됐고 네. 한국농어촌공사도 들어오게 됐고 네. 뭐 그다음에 나중에 또 이게 이례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관리하고 포장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강서 도로 사업소도 다시 또 끼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7개 기관이 이제 7개 기관. 그렇습니다. 참 7개 기관마다 입장이 다르고 나름 뭐 규정이라든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참 큰 일을 하신 것 같네요. 조금씩은 관련되는데 네.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네. 오랫동안 방치됐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위원회가 나서서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네. 각각 기관의 역할을 정해주고 네. 서로 조금씩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네.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고 참여한 기관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네. 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재를 잘 하셨다는 얘기죠. 네, 참 이번 민원 해결 참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복합 네. 민원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예. 어떤 또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이 수거 민원이죠. 김포시와 강서구 주민들에게는 네. 그 민원이 이제 갓 출범한 정부 합동 민원센터를 통해서 해결돼서 이제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네, 밑줄 치십시오. 예, 정부합동 그리고 민원센터. 네. 센터가 출범하면서 그 다수기관 복합 민원을 네.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하겠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었는데 네. 이에 걸맞는 해결 사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좀 보람이 있고 네. 앞으로 이번 경계 구간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다수기관이 관련되는 민원에는 우리 위원회 같이 중립적인 제3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다수기관 복합 민원을 해결할 때 우리 위원회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잘하셨습니다. 네, 조사관님 같은 경우 지금 조사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네. 민원인을 직접 상대를 하시다 보면 이 주민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다들 조금 반응은 다 다를 것 같아요. 물론 해결해야 된다는 한 가지 목적은 있겠지만, 자, 만나보실 때 주민들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들은 이제 다 같이 가지고 계시고요. 네. 다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꼭 주민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불편이 생기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들도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만큼 주민분들 마음도 같이 읽어드리고 적당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상당히 가장 네. 네. 좋은 일이고, 들어드리는 것만 해도 네. 이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주민들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격앙된 분도 계실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포기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하지만 끝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께서 또 나서 주셨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작년 10월에 정부합동 민원센터가 출범을 했잖아요. 네네. 자,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이 업무를 해결한 정부합동 민원센터 어떤 곳입니까? 예,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기존에 있던 서울종합민원사무소의 조직을 좀 확대 개편해가지고 이제 출범을 했는데 지난 10월에 종래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주로 이제 고충민원 중심으로 상담을 해왔습니다.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 네. 중심으로 해왔는데요. 이제는 일반 민원을 포함해서 뭐 다수기관 복합 민원 등 모든 민원을 여기서 한 곳에서 이제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종전하고 좀 더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기존에는 방문 상담이나 전화 상담 위주였는데 네. 국민신문고하고 정부합동민원센터 홈페이지에다가 온라인 상담 창구를 개설을 했어요. 아, 전용 상담 창구죠? 네. 온라인으로 이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상담으로 1월 달만 해도 네. 약 2,200여 건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네. 온라인 상담의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전화 상담은 바로 답변을 해야 되지만 온라인 네. 상담은 인터넷 자료도 찾아보고 법령도 검색할 수 네. 있고 그다음에 또 모르면 관계기관에 물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한 상태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민원인들이 만족도가 높아지지 예.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예. 그러면 한 달에 2,000건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상담만 2,000건이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한 달에 앞으로 한 4천여 건 정도 아니, 방문 상담, 전화 상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은 지금 현재 지금 조직이 센터장, 그다음에 심의관, 네. 그다음에 6개 과 네. 60명으로 돼 있고요. 근데 네. 60명이 다 이 조사 업무라든지 민원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지원 업무를 하시는 분 빼고 이 조사 업무 하시는 분은 또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조사 상담 실제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조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전화, 방문 상담 다 하고 계시잖아요. 출퇴근 언제 합니까? 출퇴근은 저희 센터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뭐 출근
하기 전에 뭐 출근 시간 9시라고 해서 9시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일하시고 6시 끝났다고 해서 퇴근하는 거 아니고 그 이후에도 일하실 거 아니에요. 일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이제 민원인 분들의 방문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네. 이후에 이제 추가로 답변이 필요한 상황이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이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민원인 분들 방문이 늘어날수록 네. 서로 유사한 이제 상담을 받기도 아, 하시고 이제 노하우가 좀 경험이 쌓이는군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담관 분들이 경험이나 노하우가 쌓이시다 보니까 점점 양질의 답변을 더 빠르게 하실 수 있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딱 강서구 하면 아 침수된 곳에서 오셨나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야, 우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힘들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국민의 민원을 해결했다는 그 보람에서 상당히 큰 위안을 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부 합동민원센터 나름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 필요성도 절감하셨을 거고 나름 어떤 좀 각오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 국민들이 종전에는 서울 종합민원사무소 같은 네. 경우는 주로 수도권 주민들만 이용을 했거든요. 방문 전화 상담이 네.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온라인 상담이 도입되면서 전국에서 골고루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국민들이 이제 여기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홍보가 네.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홍보를 많이 해서 국민들이 여기 오게 되면 웬만한 궁금증은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 합동민원센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10개 부처에서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아, 10개 부처. 파견된 공무원들이 직접 자기 민원들을 여기서 상담하고 네. 또 필요하면 조금 전에 민원처럼 그 한 민원에 여러 기관이 관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합동민원센터에는 10개 기관에서 파견되어 온 공무원들 플러스 그 변호사 전문 네. 뭐 세무사나 네. 노무사님들 이런 들도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합동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아,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을 다녀야 네. 되는데 여기 오게 되면 같이 공동으로 상담이 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한 번에 할 수 있고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잘 알고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조사관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찾으러 가려면. 저희 정부 합동 민원센터를 찾아오시려면 그 서울 강화문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 별관 1층으로 찾아오시면 되고요. 네, 외교부 건물이죠? 네, 맞습니다. TV에 자주 나오는 그 외교부 건물 1층. 네. 혹시 방문이 힘드시면은 저희가 화상 상담도 아, 운영을 화상 하고 상담. 있기 때문에 네. 문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오늘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해결한 첫 사례, 이 복합 민원 해결 사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의 고충을 바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권익 비전에서 보내드린 권익 라이브. 오늘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 상담 총괄과 김성훈 과장님 그리고 박근영 조사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